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오면 내 통장 잔액부터 떠올라요. 처음엔 그저 안쓰러웠습니다. 혼자 사시고 형편도 어렵다고 하시니 한 번쯤은 도와드려야지 싶었죠. 그날 통화도 평범했어요. 안부 몇 마디, 그리고 조용한 침묵 뒤에 나오는 한 문장.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 그러는데.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머릿속은 이미 계산 중이었어요. 공과금, 카드값, 애 학원비 거기에 아버지 20만 원. 그렇게 보냈어요. 이 정도면 한동안 편하시겠지. 그날은 마음이 편했어요. 그런데 일주일 뒤, 동네 슈퍼 앞에서 아는 사람이 그러더군요. 어제 내 시아버지, 친구들이랑 포장마차에서 한잔하더라.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. 그날 보낸 돈, 그게 밥값이 아니라 술값이었단 걸. 그제야 깨달았어요.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. 설마 그럴 리가 있나. 하지만 다음 달에도 전화가 왔습니다. 똑같은 말투, 똑같은 이유.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 안 하려 했는데. 이상하죠. 사람이 두 번은 참을 수 있어도 세 번째부터는 의심이 생깁니다. 나는 그때부터 아버지의 전화를 받기 전 숨을 한 번 깊게 쉬게 됐어요. 이번엔 무슨 이유일까? 그 생각부터 들었거든요. 남편에게 말했어요. 아버지, 요즘 돈 자주 필요하시대. 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. 그냥 조금만 도와드려. 그게 자식 도리지.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. 근데 매달 조금만이 반복되면 그건 도리가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. 나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생활비를 쪼개내고 있었어요. 며칠 뒤 우연히 또 들었어요. 요즘 아버지 친구들이랑 화투 자주 치신다더라.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. 그 돈이 생활비가 아니라 심심풀이로 흩어지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내 안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. 그날 이후 나는 통화가 무서워졌어요.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올 부탁이 두려워졌습니다. 시아버지의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나는 사람의 온기보다 지갑의 무게를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. 처음엔 동정이었어요. 두 번째는 의무였고 세 번째부터는 필요였습니다. 이상하게 시아버지의 전화는 항상 월급이 들어온 직후에 왔습니다. 내가 너희 힘든 거 아는데 이번 달만 좀 도와줄 수 없겠니? 이제는 그 한 문장이 안부보다 먼저 떠오르는 인사말이 됐죠. 전화가 오면 심장이 먼저 내려앉았어요.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필요하신 걸까 보다. 이번엔 또 얼마를 보내야 하지.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. 도와드리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. 한 달 전에도 두 달 전에도 도움의 끝은 없었거든요. 심지어 어느 날엔 아버지가 친구들과 낮부터 술자리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요즘은 화투도 자주 치신대. 그 말이 머리에 계속 맴돌았습니다. 그 돈이 밥값이 아니라 술값으로 흩어지고 있다니. 그걸 알면서도 다음 달이 되면 또 송금했습니다. 남편은 여전히 같은 말만 했어요. 아버지 사정하는데 뭐 어떡해. 그냥 조금만 도와드리자. 하지만 그 조금이 내 생활을 흔들기 시작했어요. 냉장고 안이 점점 비어갔고 가계부에 적힌 아버지 항목이 매달 반복됐어요. 그때부터 나는 계산을 달리하기 시작했어요. 한 달을 버틸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다음 부탁까지 버틸 돈. 그렇게 내 인생은 조금씩 줄어들었죠. 나는 이제 알 것 같아요. 도와주는 게 착한 일이 아니라 상대가 고마움을 잃는 순간부터 그건 착취가 된다는 걸. 그날 밤 시아버지의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. 나는 그냥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뒤집어 놨습니다. 그 순간이 도와주는 사람이 아닌 지쳐버린 사람이 된 첫날이었습니다. 그날은 퇴근하자마자 전기가 빠진 것처럼 멍했어요.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하고 겨우 저녁 반찬을 챙기려던 순간에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. 익숙한 벨소리, 익숙한 이름. 시아버지.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. 전화를 받을까 말까 몇 초를 고민했습니다.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. 하지만 그러면 또 양심이 찔릴 것 같았죠. 결국 받았습니다. 그래, 아버지. 그 뒤로 들려오는 건 언제나처럼 조심스러운 듯한 목소리였습니다. 이번 달은 좀 힘들다. 친구한테 빌린 돈이 있어서
그 말 끝에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겼어요. 또 시작이구나. 그날 밤 가스비도 밀려 있고 카드값도 한도 가까웠습니다. 나도 힘든데 왜 그 사람의 어려움이 내 몫이 되어야 할까? 그 생각이 한번 머릿속을 스치자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. 서글픈 게 아니라 억울해서.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. 대신 냉장고 문을 열어 보였어요. 텅 빈 칸 안에 김치 반 통, 두부 하나. 이게 우리 상황이야. 근데 당신 아버지 이번에도 돈 필요하시대. 남편은 잠깐 멈췄다가 늘 하던 말로 돌아갔어요. 그냥 조금만 도와드리자. 아버지도 자존심 상해서. 그 말에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. 자존심 상한 사람이 술집에 앉아서 화투치냐. 내가 보낸 돈, 밥값이 아니라 술값이야. 그거 알면 아직도 조금만이란 말이 나와.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.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. 우린 힘든 거 괜찮아.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건 도움 아니야. 그냥 착취야. 그날 밤 말 한마디 없이 각자 누웠어요.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. 근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내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. 그 사람도 나름대로 괴로웠겠죠. 한쪽은 아버지, 한쪽은 아내. 사이에서 늘 중간만 하려던 사람. 하지만 그 중간이 결국 나를 무너뜨렸어요.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. 당분간은 아버지께 돈 안 드릴게.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. 그 말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. 후련하기보다 미안했어요. 그날 오후 시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. 요즘은 나 같은 늙은이 챙겨줄 사람도 없네.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보다. 짧은 문장이었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. 화가 나서 한 말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. 그래서 며칠 동안 전화를 못 걸었어요. 무서웠어요. 그 사람이 밉다가도 그렇게 혼자 있을 걸 생각하니 또 불쌍해졌습니다. 밤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. 내가 너무했나? 그래도 아버지인데. 하지만 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버티지? 그렇게 며칠을 보내는 동안 전화벨은 조용했어요. 그리고 이상하게 그 조용함이 더 무거웠습니다. 그날 이후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. 하루, 이틀, 3일. 처음엔 그게 편했어요. 휴대폰이 조용한 게 이렇게 마음이 가벼운 일인지 몰랐죠.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그 조용함이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. 귀를 기울이면 왜 이렇게 조용하지?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녁에 남편이 물었어요.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? 아니. 그 한마디로 대화가 끝났어요. 둘 다 그 주제를 피하고 있었죠. 마치 그 말을 꺼내면 서로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. 며칠 뒤 남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. 그는 말없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. 괜찮다. 나 혼자 알아서 살면 되지. 그 한 줄.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. 뭐야, 또 그 말투야 하려다가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. 그 문장에는 화도 비난도 없었어요. 그냥 포기 같은 느낌. 그게 더 아팠어요.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. 눈을 감아도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그림이 자꾸 떠올랐어요. 낡은 방, 작은 라디오, 식은 밥 한 공기. 그 안에서 나를 원망하지도 못하고 그냥 혼잣말처럼 괜찮다라고 말하는 모습. 다음 날 출근길,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. 예전엔 누군가 도와주는 게 따뜻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두려움이 됐어요. 그 주 주말, 시아버지의 친구라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. 며느님, 아버지 요즘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. 며칠째 사람도 안 만나고 밥도 잘 안 드신대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어요. 퇴근 후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. 당신 내일 아버지한테 가봐. 남편은 잠시 아무 말이 없더니 같이 갈래? 라고 했어요. 고개가 잘 안 끄덕여졌어요. 미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죠. 그날 밤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수십 번을 고민했습니다. 전화를 걸까 말까. 번호를 누르고 또 지우고. 결국 그날도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. 이상하게 그날따라
라디오에서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. 내가 지은 죄가 많아. 그 가사 한 줄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.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시계를 봤어요. 지금쯤 아버지는 뭐 하실까?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전화는 끝내 걸지 못했습니다. 전화 한 통이면 되는 일이었는데 그 한 통을 걸 용기가 없었어요.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의 부탁을 끄는 게 아니라 관계를 끄는 것 같았거든요. 그날은 평소보다 아침이 조용했어요. 햇살이 따뜻한데 마음은 이상하게 불안했죠.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은 늘 한 명이었어요. 시아버지. 휴대폰은 여전히 조용했어요. 그런데 점심 무렵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.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대.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.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. 병원 복도를 뛰다시피 걸었어요. 창백한 조명 아래 그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. 얼굴이 많이 상했더군요. 눈을 떴는데 나를 보자 미소를 지으셨어요. 그 미소가 이상하게 아팠어요. 왔구나.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. 옆에는 낡은 지갑 하나, 병원비 영수증이 구겨진 채 놓여 있었어요. 의사 말로는 영양실조와 피로 누적. 별다른 병도 아닌데 그냥 오래 굶고 오래 혼자 계셨다고 했어요. 아버지는 내 손을 잡으셨어요. 손이 생각보다 가벼웠어요. 그때 말이다. 목소리가 떨렸어요. 내가 술 마신 것도 친구들이랑 어울린 것도 사실 외로워서 그랬다.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어요.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.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. 그 사람의 손이 내 손을 꼭 쥐더니 이렇게 말했어요. 너도 늙어봐라. 그땐 알 거야.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나날이 얼마나 길고 서러운지. 그 말이 심장을 쳤어요.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. 지금껏 느꼈던 화, 억울함, 피로감이 모두 그 한 문장에 녹아내렸어요. 병실을 나오는 길, 창밖에서 햇살이 쏟아졌어요.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하지 않았어요. 그날 이후로 나는 시아버지의 전화를 다시 기다리게 됐어요. 울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.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통장 내역을 봤어요. 그동안 보냈던 돈들이 숫자로 줄지어 있었어요. 그게 후회로 보이진 않았어요. 그건 어쩌면 그 사람과 내가 마지막으로 이어져 있던 끈이었어요. 며칠 뒤 남편이 말없이 내 손에 작은 상자를 쥐어줬어요. 아버지가 마지막에 부탁하셨대요. 그 돈 조금 남은 거 며느리한테 써달라. 그 안에는 낡은 지갑 1개, 그리고 10,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. 나는 그걸 꼭 쥐었어요. 돈이 아니라 마음 한 조각 같았어요. 그날 밤 아버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. 너도 늙어봐라. 그 말이 처음엔 상처였는데 이제는 기도처럼 들렸어요.